네, 시사일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알록달록 울긋불긋 물든 이 단풍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가을은 단풍을 즐기기 좋은 계절인 만큼 오늘은 우리 지역 트레킹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산악인 김웅식 씨와 함께 가을 산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좀 이른 추위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네. 단풍 보는 재미에 저는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지금이 딱 뉴스에서도 그렇고 단풍 정말 보기 좋은 시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직접 다니다 보면 단풍이 어떻던가요? 지금 우리 지역의 이제 높은 산들은 단풍이 이제 끝무렵 정도 됐고요. 아,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트레킹을 하거나 둘레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아주 최적입니다. 이번 주에 네. 집에 있지 마시고 바로 바깥으로 나가시면 네. 정말 멋있는 단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위가 빨리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갈수록 점점 추위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요즘 단풍은 더 많이 폈는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올해는 사실은 태풍이 중간에 한번 지나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도 많이 안 오고요. 네. 그리고 바람도 자주 그리고 많이 불질 않아가지고 네. 단풍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단풍도 지금 잘 버텨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많이 가서 그럼요. 보시니까 예, 예. 또 즐겨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직접 본인이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암벽을 탈 수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가까운 여기 우리 속리산 쪽에 있는 암벽 산수유리지라고 하는 암벽장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특히 속리산 같은 경우 그리고 괴산 쪽에 있는 산들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전국 최고의 명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속리산만 유명한 국립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괴산에 33명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괴산 그 자체가 기암괴석하고 소나무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네. 경치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산행하기도 좋고. 그러면은 최근에 다녀오신 산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괴산 쪽으로 안 가고 네. 가까운 데지만 금산 쪽으로 다녀왔어요. 금산의 성취산이라고 네. 가을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겨울로 가기 때문에 계곡하고 네. 여름 계곡하고 또 가을 계곡 좀 다릅니다. 예, 흐르는 물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싹 물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네. 그리고 또 물에 비친 담소에 비친 가을 풍경들.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요번에 금산에 있는 성취산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산은 사계절 언제 가도 참 네.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즐거움을 또 아시기 때문에 산악을 또 즐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산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풍철이면 네. 속리산이 차가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네. 특히 또 속리산의 문장대라든가 이런 것은 좀 요즘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속리산 밑에 이제 속리산 둘레길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속리산 둘레길 걷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산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전에는 젊었을 때는 산을 막 오르고 네. 태극기를 꽂고 정상에서 소리치고 이런 게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는 이제 깊이 있는 네. 그러한 산행 스타일, 그러한 트레킹 문화 이런 걸 또 산림청에서도 권하고 있고요. 예, 눈으로 직접 보면서 즐기는 그런 재미를 더 추구하는 예, 쪽으로 예, 바뀌고 예.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속리산이요. 이 문장대는 3번을 올라가면 무병장수는 물론이고 극락을 간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예, 속리산이 사실은 쉽지 않은 산이고요. 네. 지금이니까 차가 속리산 법주사 있는 데까지 차가 다닐 수 있겠지만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말띠째서부터 시작해서 보온서부터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정상만 생각하고 문장대만 생각하고 천왕봉만 생각하는데 네. 가기 전까지 예를 들어 법주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큰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큰 산을 넘어가는 동안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그리고 네. 정상을 향하다 보면 내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정리가 되겠죠.
예. 아니 그런 인생의 또 명언까지도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까지 못 올라갈 바에야 안 올라갈래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정상은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왜 목표와 목적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산에를 가는 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모든 것은 자연의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정상이 목적이면 정상을 무조건 이를 악물고서라도 가셔야 되지만, 네. 삶에 내가 윤택한 그리고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네. 그러면 정상보다는 그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그리고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네. 더욱더 정상에 가는 것보다 더는 큰 배움을 얻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정말 가까운 뒷동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작은 산들에서도 트레킹 문화처럼 이 둘레길을 조성을 해놓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요즘 둘레길 많이 만들었는데 산림청에서도 치유의 숲 이런 게 있네요. 요즘 이제 한 4, 5년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국립치유원이 한 7, 8군데 계속 이제 생기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명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전에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땀을 흘리고, 네.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고 호흡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산을 걸으면서 나무를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듣고, 네. 그리고 그 새소리와 물소리와 함께 앉아가지고 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명상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가장 네. 좋은 부분은 전 대청호 쪽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둘레길 꼽을 수 있는 곳 추천을 좀 해주세요. 물론 뭐 대청호 둘레길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그리고 제가 그 히말라야를 내려오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소중하게 느꼈던 것이 내 것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사람은 그 물이 있어야 산다. 우리 전통 지리 개념이 네. 물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는 사람을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옆에 사람이 모여서 살고 4대 문명도 물가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청호 물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대청호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대청호 산이고, 네. 그다음에 대청호 둘레길이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괴산 산막이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옥천 쪽에 향수 30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백리길. 네. 요것도 이제 대청호 둘레길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저는 어떤 개발적인 부분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생태계를 그냥 보존하는 것이 네. 생태 둘레길이 미래지향적으로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의 관광 인프라는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인위적으로 네. 제가 전국을 매일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을 다니다가 청주로 오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이 우리도 없나요? 우리도 이런 것이 우리도 힘을 모아서 그런데 이거를 어떤 그 관에 보통 사람들 의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청주 시민이면 내 집이면 내 거라면 내가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가까운데 제가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무심천이 됐든 우암산이 됐든 부모산이 됐든 내가 가까운 산을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다니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봤었던 토종 야생화. 네. 예를 들어서 뭐 할미꽃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런 거 한두 개씩 여러 포기를 심으면 안 되고요. 네, 네. 예, 그것도 자연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예, 뭐 철쭉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공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우리가 산에 가보면 옛날에는 진달래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뭐 저쪽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렇게 군데군데 몇 그루씩만 있었지, 네. 몇천 그루씩만 뭐 몇만 평씩 이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 아, 이것도 그러면 인간이 정말 아, 즐기기 그렇죠. 위해서 일부러 이건 이렇게. 자연이 아니고 환경입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산들 말고 조금은 편안하게 좀 둘러보면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산들 좀 추천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우리 가까운데 이제 괴산 쪽은 뭐 사람들 많이 다니셨고, 네.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도 다니실 수 있고 경관도 좋은 데가 여기 대청호에 있는 네. 현암사가 있는 구룡산, 전에는 구룡산. 구봉산이었고 네.
청남대가 있을 때는 거기에 이제 군부대가 있어서 정상을 못 갔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좌구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좌구산 있는 산줄기가 보통 피발령이나 속리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 세종시의 북강 쪽에 있는 세종시의 그 산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은요, 우리 네.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도 1시간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틀, 3일씩 계속 다닐 수가 있고, 네. 상단상성에서 출발하시면 진천까지도 가실 수가 있고, 미원까지도 가실 수가 있고, 네네. 예, 얼마든지 어디든지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니 산성 이 산행 지도를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신 뭐 이유 같은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에베레스트 정상도 가봤고, 네. 그리고 14자를 하신 그 뭐 어문길 씨하고도 14자 마지막에도 같이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세 번째로 14자를 한 한학령 씨하고도 정상에 같이 있어 봤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최초로 가신 분이 고상돈 씨 아닙니까? 네네. 고상돈 씨고, 여자로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가신 게 지원옥 씨 서원대학교에. 네. 두 분 다 이제 그 사고사로 산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네네.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지역에 계신데, 제가 보니까 우암산 지도, 구룡산, 매봉산 이런 지도 하나 변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암산 그리고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진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음성, 뭐 사방팔방으로 갈 수 있는 산길들을 다 걸어다니면서 네. 다 측량을 하고, 측량인데 보폭으로 측량을 하고 GPS로 재고, 그런데 지도를 다 그려서 뭐 영업 목적이 아니면 영리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네네. 카페에 올려놓고 그냥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닌데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요, 역시 산악인 분들 뭐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신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그런가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트레킹 문화 이끄시는 전문 산악인이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산들 뭐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올랐는지 한번 쭉 읊어보시죠. 원래 이제 처음에 그 산을 잘 몰라가지고 네. 제 안에 있는 어떠한 그 기운을 어떻게 감당을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암벽 빈병을 하다가 네. 학생 시절이었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네.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고상돈 씨가 돌아가신 89년도에 7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알래스카 맥킨리의 최고봉이 이제 알래스카의 최고봉 맥킨리거든요. 네. 그 정상을 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존경했다든가 아니면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런 게 네. 일본의 이제 우에무라 나옴이라고 네네. 혼자 이제 산해를 다신 5대륙 최고봉을 최초로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예, 그분 따라서 나도 5대륙에 다니면서 최고봉을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간 게 이제 그 남미 최고봉 아콘카구아. 네. 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인간이 가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가면 좋겠다. 네. 그 대신 돈은 없으니까 여기 청주가 스폰서 구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 이제 세계 초동을 다녔고 그래서 세계 초동은 인도 중국하고 해서 하나 정도 또 했고 한국 초동이 2개 정도 있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뭐 칸첸춘카 정상 그리고 뭐 14자 안에 있는 건 뭐 브로드피크,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가셔브롬 뭐 이런 데를 그냥 쭉 다녔어요. 지금 화면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 브로드피크입니다. 네, 지금 저기에서 지금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산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사고들도 예의치 않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얼마 전에 이 김창호 대장가의 원정대 히말라야 등반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좀 평소 친분이 있었다거나 뭐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뭐 술자석에서나 하는 얘기인데 네. 저희들이 그 8,000m 14자를 할 때도 멤버가 처음에는 이제 그 대장님서부터 시작해서 대원들까지 한 20여 명 돼요. 네.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한 10명 정도. 그리고 네. 제가 가끔 자다가 집사람이 저 귀하고 코하고 손가락을 만져보면서 신기해합니다. 멀쩡하다는 거. 예. 예, 감사하다는 거죠. 그럼요. 예, 감사하다는 거고. 그리고 다니면서 우리 대원뿐만 아니라 외국 대원들도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시신이 이제 저런 빙하에서 해빙기 때 이렇게
계곡으로 빙하를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네. 뭐 시신도 이렇게 따로 부위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네. 피난 훈련을 합니다. 예, 특히 정신적인 것부터 네. 왜 그러냐면 이 죽음과 삶의 어떠한 그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거거든요. 히말라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 신만이 살 수 있는 거처라고 하는 게 히말라야 뜻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인간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욕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네.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서부터 네.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보다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그 예를 들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다니는 대표 선수들이 일어난 사고이다 보니까 네. 이제 방송 쪽 언론 쪽에서 이제 대서 특필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면 무슨 사고가 나는 것처럼. 네. 근데 아직 저희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몇 수십 배 더, 몇 백 배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가지고 가면서까지 산을 오르는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이유는 네.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운을 얻기 위해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갔다는 뜻은 보통 사람이 사는 삶보다 더 밑바닥의 삶까지도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불어서 사는 거고 같이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트레킹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레킹 문화에서 명상 쪽으로 제가 많이 네. 제가 등산 교수를 응시할 때도 네. 그때 당시에 다 웃었어요. 보행법으로 처음에 교수의 응시를 했습니다. 걷는 걸로 전문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갔다 온 사람이 하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에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제 집사람하고 히말라야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네. 우함산을 같이 가는데 집사람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네.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에베레스트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한테 가족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히말라야 가는 기술로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럼 극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한 게 걷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숨을 쉬다 보니까 자연을 알게 되고 자연과 우리가 환경이 아닌 자연, 인간은 자연의 일부거든요. 자연의 일부인 것만 알아도 그리고 또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 간 사람의 도리이고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산이란 뭐다 한마디로 딱 예,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태어난 목적이고요. 네. 그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의식이 있고 네. 뭐 스포츠맨들이 거의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정점에 쓴 사람들이 조금 거만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맨 꼭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봉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간인데 이 사회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고 네. 그런 동안 자존심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부딪힘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보고 느끼는 것이 지금 제가 산에 남아있는 이유이고 그 삶이 저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삶이 또 다른 산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정말 이번 주 저도 단풍도 보고 지금 산악인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겪어보려면은 이번 주말에는 이 붉게 물든 가을 단풍 구경하러 좀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산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김웅식 대장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